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번 공덕장 보살님하고 장영은 보살님하고 이주성 보살님도 못 들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제가 그 화요일날 법회를 2번을 하니까 너무 좀 체력에 무리가 와서 화요일 낮 법회는 지금 금요일하고 지금 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2번을 하는데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투표로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금요일날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요일날 하는 것이 좋을지. 울산에서는 금요일날 2시 하는 게 좋다고 하셨죠? 다시? 예, 왜냐면 예. 너무 가까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예. 충분히 안 되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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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도 투표하십시오. 여기도 투표할게요. 예. 다른 요일에 하겠다. 예. 다른 요일도 좋고 금요일 하던 대로 하되 시간을 1시간을 땡겨서 2시부터 5시를 하면 가실 때도 좀 덜 바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은 또 이왕 하던 거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해도 좋고요. 화요일 날 이미 법회가 있으니까 한 이틀 쉬고.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투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엄경을 오늘 우리가 하는 데까지 일단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연이 있을 때 다시 그 뒤로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앞에서 마음을 밝히는 10가지 공부 그거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페이지 120쪽 보십시오. 앞에서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7번을 안한전자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뭐 눈 뒤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7번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밝히는 법문을 10번 현견이라고 해서 10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보는 것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뭘 보냐면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눈은 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누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듣는 건 누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것이 모든 선불교의 모든 공부의 제1번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동교 오이문에 그 영명연수선사의 그 돈교 몰록 깨닫는 그 돈교 오이문에 보면 그게 딱 1번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 일심이니 일일이 허다한 곳에 전부 다 이 일심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눈이고 귀고 보고 들을 줄을 몰라. 근데 누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새말귀에 들어가는 제일 첫 단계 공부입니다. 만법의 정체를 밝히다게 보면 만법이라는 것이 곧 모든 일체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5온,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2초,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5대, 7대, 이것이 전부 다 만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0쪽 보면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일체의 물질과 일체의 모든 물질과 정신 우리가 생각하고 열양하고 하는 모든 그걸 뭐라고 했는 환화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공꽃과 같다는 말이죠. 꿈과 같다는 말입니다. 환화상이 당초에서 생겨나고 그 바로 바탕자리에서 생겨났다가 또 그 바탕자리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한다. 거짓, 그러니까 환이니까 환망입니다. 환망. 망이라는 건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 그러니까 꼭두 같은 가짜를 환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망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 모습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뭐다? 묘강명체다. 성품이 그러면 일체의 모든 모습의 성품임을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그래서 온이 따로따로 있느냐? 아니다. 그것이 바로
묘 강명체의 작용이다, 바탕이다, 이 말이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처, 안근, 눈, 안근 보는 거, 그 다음에 색진, 눈에 보이는 이런 칠판이면 칠판, 눈으로 보는 이곳을 색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귀는 귀 이근과 성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공부가 이근과 성진, 비근과 향진, 코와 그 향진, 냄새죠. 그 다음에 설근, 혀와 그 맛, 그 다음에 신근, 몸과 촉감, 이것이 뭐다? 전부 허망한 것이다. 이것이 청각작용, 미각작용, 그 다음에 촉각작용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뭐다? 전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을 안 했냐면 149쪽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근과 성진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근과 색진이 그 허공이 들어가서 조금 복잡했어요.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하고 소리하고 전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이것이다. 열애정 묘진여성의 작용이지요. 나툼입니다. 아나나. 자,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나 내가 이 인간과 오늘과 무엇을 지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의 물질이 색상이 내 눈에 열리느냐 아니면 내 눈에 견이 색상을 내느냐 아나 만일 내 견이 색상을 낸다면 공을 볼 적에는 공은 색상이 아니니 색상의 성질이 소멸할 것이요 소멸하면 질을 분별하니 아직 없다. 또 색상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공의 성질을 느끼니까 공도 또한 그러하다. 만일 물질이 색신이 눈에 열린다면 공을 볼 적에는 공은 물질이 아니니 견이 없어질 것이며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공과 사실을 드리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하라. 오는 기름과 우리 보이는 색진과 공이 묻혀서 수가 없으니 색과 견이 두 가지가 알지가 못하여 원래 견도 아니고 견도 아니라. 색과 견이죠. 색진이라는 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밝은 어둠도 다 색진입니다. 이 색깔도 다 색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형체만 색진이 아니고, 그래서 요 색진과 이게 안근이죠. 안근, 눈, 안근이 전부 허망해서 이거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열애정 묘진여성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나나 내가 이 기타림과 우물과 연못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기 부처님 따라서 거기 기타림에 한번 지금 있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기타림과 우물과 연못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타림과 우물과 연못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색진에 해당이 되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안근에 해당이 됩니다. 안견이라고도 하고 안근이라고도 합니다. 색상을 보는 거. 지금 우리 뭐 똑같이요. 지금 공덕장이 칠판을 보는 거는 요건 색진이 될 것이고, 내 눈으로 보는 이것은 안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물질인 색상이 내 눈에 견을 내느냐, 아니면 내 눈에 견이 색상을 내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칠판을 봐요. 칠판을 보면 칠판을 보는 시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칠판이 진짜 있니? 칠판이 이 시각작용을 일으켜서 이거를
칠판을 볼 수 있는 거니 안 가면 네 눈이 이 칠판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거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칠판도 내 눈도 뭐가? 정자체성이 없어. 헛것이야 헛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 허공을 본다 이렇게 보림소는 버전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꼭 진짜같이 보여요. 근데 진짜같이 보이는 것을 잘 내려놓으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예? 생김. 예.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보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는 자. 우리는 맨날 몸뚱이가 내거든요. 몸뚱이가 내니까 그 무엇을 봐도 맨날 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늘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허공 스크린에 들어가 버리죠. 허공 스크린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칠판도 뭐요? 다 배우지요. 다 배우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칠판을 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이 허공 스크린 이거를 뭘 상대적으로 봐. 뭐 때문에? 내가 있었어. 근데 전부 다 바탕자리의 나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안근도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요것도 헛것이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본다는 거지. 뭐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허상이 그때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한다?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해서 지금 내가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려야 돼. 알아채려야만 공부가 진전이 돼. 그전에는 은산철벽이에요. 은산철벽. 못 뚫고 나가요. 도저히 못 뚫고 나가. 공부가. 그래서 시각 현상이 있을 때 객체인 세상과 주체인 견정의 출처를 한번 찾아본다는 겁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형체를. 그렇죠? 아나나. 만일 눈의 견이, 그 안근이 색상을 낸다면, 안근이 뭘 낸다면? 색진을 낸다면, 이 말이지요. 색진을 낸다면, 허공을 볼 적에는 허공은 색상이 아니죠. 색진에 속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색상의 성질이 소멸할 것이요. 소멸하면 일체를 현발함이 아주 없다. 자, 눈으로 허공을 봐. 근데 허공은 색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허공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를 본다? 공간을 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무엇에 의해서 볼 수 있다? 공덕장 보살님, 공간은 무엇에 의해서 볼 수 있죠? 네. 이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까? 물체가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물체가 없고 다 물체가 없어져 버리면 허공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전혀 못 봅니다. 우리는 이런 물체가 없어진 상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체가 없어지면 공간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허공을 보면 색상의 성질을 소멸해버리고, 소멸하면 일체를, 현발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성질이 소멸하면은 일체를 나타내는 것이 모두 없게 될 것이다. 또 색상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허공의 성질을 밝히겠는가? 허공을 알려면 이것이 길다든지 짧다든지 또 높다든지 낮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거는 청색이다 황색이다, 이거는 밝다 어둡다, 뭐 이런 모든 그 색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공간이구나 허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허공의 성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공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멋이 없다. 눈으로 보는 것이 색상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눈, 안근의 색상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일 물질인 색진이 눈의 견을 낸다면, 색진이 안견을 낸다면, 이 말이죠. 안근을 낸다면, 허공을 볼 적에는 허공은 물질이 아니니 견이 곧 없어질 것이며, 없어진다면, 견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볼 대상이 없어. 견이 없어지면 볼 대상도 없어지니까 공이다, 색이다 하는 걸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허공과 색진을 밝히겠느냐 이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면 견이 없어지면 견이 있으면은 색진이 있는데 견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이 없어지면 볼 대상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볼 대상이 사라지면 아이고 이게 뭐 색이다 공이다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물질인 색상이 안근을 내느냐 안견을 내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보는 견과 근이죠. 안근과 보이는 색진이 모두 색진과 허공이 모두 처소가 없으니 색과 견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복잡하게 말씀은 해놨는데 안근과 색진이 모두 뭐다? 바탕의 작용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뭘로 본다? 시각작용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의 발현이다. 묘진여성 자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근과 법진은 허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근이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은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근이라는 것은 그 법을 보는 그게 눈에 해당하는 색진이 눈에 해당 색진 눈 이렇게 법진이 바로 의근입니다. 의근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눈이나 귀처럼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나 귀처럼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약간 가상적인 하나의 그 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생각하거든요. 뭐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의근이라고 불교에서는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우리의 그 몸에서 있는 거지요. 근데 의근은 이런 그 색으로서의 그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근으로 해서 하나를 더 놓아 놓은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내가 이상 일중에 발현하는 선과 무기 성성이 생각거리 물질을 누르는데 이 생각거리 물질이 마음의 제시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서 생각을 쫓아주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일진이 마음에 속한 것이라면 그 공부를 현상이 아니므로 마음으로 발견하는 소리이 아니하니 어떻게 제소를 누르겠느냐 만약 법진이 마음을 떠난 것으로 따로 처소가 있다면 법진이 자신이 아니냐 만약 법진이 아니라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을 것이고 또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신념과 같을 것이다. 곧 너희고 곧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둘이 되겠느냐. 만약 법진이 아니라면 이 법진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허공의 모습도 아닌 것이지 법진이 아니하여 있느냐.
지금 물질과 공에 모두 주시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이 영원하게 이르나도 아니다. 만일 법진이 마음이라면 소연이 아니니 법진의 처소가 어떻게 성립하였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법진과 마음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의와 의의 이 두 가지가 모두 험하여 본래 있는 도 아니고 있는 도 아니다. 이런 지각 현상이 일어나려면 능과 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돼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각 현상을 일으키려면 안근,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이것이 일어나요. 그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근과 법진이 능과 소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이것이 일어난다. 지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한번 거기 보면 법진이라는 것은 기억과 지식과 같은 생각거리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지금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법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나나, 네가 항상 의 중에, 뜻 중에, 뜻의자거든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이죠. 뜻 중에 반연하는 좋다, 선, 악,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무기, 인, 삼성이, 그 세 가지 성품이 좋은 생각을 선성이라고 하고 나쁘다 하는 생각을 악성이라고 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을 무기성이라고 합니다. 요 삼성이 생각거리인 법진을 이루는데, 이 생각거리인 법진이 마음에 직해서 생기는 것이나 안 그러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처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억이나 지식과 같은 이런 그 법진들이 마음에 직해서 생기니 안 그러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처소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진이 마음에 따로 존재하느냐 안 그러면 선악 무기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말은 어려운데 선악 무기를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하니? 안 그러면 선악 무기를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니?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걸 보면서 그때 옛날에 선생님이 백봉쌤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지금 금강경 1권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보는 것도 많아요. TV도 많이 보고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쌓아요. 그지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문제집만 해도 엄청 많이 풀었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장현보살님 그거 어디에 다 저장이 되어 있나요? 기억에 저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다. 지금은 그게 아닌가. 정원신 보살님도 엄청 초등학교부터 유치원서부터 동화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80이 예. 근데 80이 그러면은 엄청난 무게가 될 텐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읽은 거 다 한 수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한 수레면 그 한 수레를 맨날 끌고 다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 어디에 있냐? 일종의 법진에 해당이 되지요. 그게 법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것들이. 그럼 법진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안 그러면 마음 외에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법진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 대상을 생각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고 생각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못 하지요. 생각이 생각 그 자체면 생각이 되나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생각을 할 때 보면 누구를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법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추억과 같은 생각거리를 독도의식, 거길 뭐라지? 저기 거사님, 그거 뭐지? 독도의식 이렇게 나오는 거. 유식론에 보면 이 독도의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추억거리와 같은 생각거리를 독도의식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뭐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그죠? 저장이 돼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독도의식이라고. 이런 생각거리가 일어나서 이른바 지각현상이 있을 때 의견의 대상인 법진, 즉 생각의 출처를 찾아보고 있다. 아나나 만약 법진이 마음에 직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게 의근이 됩니다. 능이 되지요. 그 법은 마음이 아닌 것은 소가 돼요. 마음은 능이 되고 마음이 아닌 것은 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은 주관이 되고 법진은 객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진이 마음에 직한 것이라면 그 법진이 뭐가 된다? 법이 바로 대상이 아니므로 마음으로 반연하는 소연이 아니니 어떻게 초소를 이루겠느냐. 이 말은 법지민이 마음에 직한 것이라면 그 법이 바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기 금강무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법진이 만약에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마음 그 자체인데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만약 법진이 앞에는 법진이 직하다 돼 있고 이거는 법진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처소가 있다면 그러면 법진 선이다 악이다 무기라는 것이 자성이 아는 것이 있느냐 또 아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무기를 요거 삼성을 법진이라고 하는데 선이다 악이다 무기라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있니? 아는 것이 없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이 있나요? 선이다 악이다 무기다 하는 것이 자성이 있나요? 그 자체로 자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 법진이 아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이라고 할 수가 바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안한의 마음과 안한과 마음이 달라서 그거는 법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진이 만약에 법진이 지 스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안한의 마음과 다르다 이 말이죠. 법진 지 자체가 마음이니까 안한의 마음하고 다르지요. 그러면 또 대상이 아니라면 법진을 만약에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심량과 같을 것이다. 법진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안한의 마음에 법진이 또 안한의 마음이라서 마음이 두 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냐 어떻게 마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량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아서 이 말입니다. 참 어렵지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진이
곧 너희고 곧 마음이라면 이 말은 법진이 아난의 마음이라면 법진이 곧 아난의 마음이라면 서로가 상대가 되지가 않아서 보는 거하고 보이는 생각하는 거하고 법진하고 두 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개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어찌 둘이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만약 법진이 암이 아니라면 이 법진은 마음을 떠나서 법진이 아는 것이 없다면 위에는 곧 아는 것이 있다면이고 여기는 아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두 개가 되니까 그냥 다른 마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법진이 암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법진이 암이 아니라면 이 법진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촉감 이합과 냉난이죠. 떨어지고 합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차고 그것과 같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뭐냐면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법진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법진은 좋다 나쁘다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기억이나 지식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 촉감은 느낄 수도 있고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나 허공의 모습도 아닐 것이니 법진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눈이 안 보여. 그래서 법진이 어디에 있겠느냐? 선악 무기는 마음에서 그냥 표시해서 가정할 뿐이니 색이나 공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가정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허공이랄지 또 이는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전부 다 보고 촉할 수 있는 이런 건 다 색에 속합니다. 오감이 색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공을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인간이 허공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선과 악과 무기가 마음이라면 선과 악과 무기 그 법진이 그냥 마음이 돼버리면 대상이 벌써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 자체가 돼버리니 마음이 대상을 보고 법진을 일으키는데 법을 보고 법진을 일으키는데 그 대상이 아니니 법진의 처소가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요새 스타일이 아닙니다. 옛날 스타일입니다.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요거를 요새 스타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의견과 법진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법진과 의견은 모두 바탕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법진과 마음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법진과 마음이 함께 처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자체성이 없다는 얘기,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성이라는 말입니다.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의 허공성이라는 것만 마음에 딱 두고 이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법진과 마음이 함께 모두 텅 비어 있어서 의와 법의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각성거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네. 법진은 기억과 지식과 같은 생각거리들이 집합체이다. 이런 생각거리는 의근인 뜻과 구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들이 뜻과 같은가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생각이 뜻에 직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가? 이렇게 분석하고 구별하면서 해답을 찾았는데 다 처소가 없다. 뜻이다, 육근, 뜻이다, 또 거기에 상대되는
그 진이 전부 다 뭐가 없다? 다 공성이다. 처소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지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보통. 눈으로 보면, 보살님 성함 잊어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그 빛광자의 연년자, 예, 예. 지금. 옛날 이름 되게 좋게 지었어요. 전부 남자 이름. 아니요, 좋으신데요? 좋은데? 예. 보살님이 저를 보실 때, 뭘로 눈으로 보시죠. 또, 소리를 들을 때 뭘로 들으시는가요? 귀로 들어요. 또, 냄새를 맡을 때 뭘로 냄새 맡죠? 코로. 생각을 할 때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죠? 의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각각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근과 소리가 만났을 때 청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청각 현상, 우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왔니? 이 말이에요, 지금. 귀에서 왔니? 그 소리에서 왔니? 이 말이에요, 이 청각 현상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지금 그 마음에서 왔니? 안 그러면 그 생각에서 왔니? 요 말이에요. 그죠? 또 눈으로 보는데 그 보는 것이 그 시각 현상이 눈에서 왔니? 저기 나무에서 왔니?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나요? 지금 칠판을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칠판 보지요? 칠판 보면 칠판을 보는데 이 칠판을 보는 청각 현상이 시각 현상이 칠판에서 왔냐 눈에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물음이에요. 이 지금 12처라는 것. 12처의 정체를 밝히다거든요. 그 12처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12처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 예? 예. 전부 다 허망해서 이 정체는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나툼. 이것이 12처의 정체라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전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칠판하고 있으면 칠판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눈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뚫을 겁니까? 어떻게 뚫을 거냐고요. 그래서 12처의 정체를 밝힐 때 안근과 색지는 허망하다. 누가 믿을 겁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칠판이 허망하다. 눈과 이 지금 칠판이 허망하다면 누가 믿을 거냐고요? 그 말 아닙니까? 일공 선배님. 네.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내가 내 몸뚱이를 봐요. 내가 내 몸뚱이를 봐요. 그러면 보는 눈이 내 몸뚱이를 보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눈이 내 몸뚱이에 붙어 있어요. 눈이 내 몸뚱이 보나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 정원신 보살님, 눈이 내 몸뚱이 보나요? 눈의 빛이죠.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이 광전자가 망막에 비친다고 합니다. 광전자가 망막을 때린다고 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과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우리는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김광년 보살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학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다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얘기라요. 아주 고도의 물리학이 아니고 일반 물리학.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걸 보고 있는 건 아웃풋이에요. 인풋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요. 이거 만약에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이런 말 안 했으면 우리 다 안 옛날에는 그게 공부하기가 더 어려웠지. 요새는 공부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변한다 헛것이다란 말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나요? 저도 맨날 엑스레이, MRI 그거 하지만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는. 심리학을 배울 때도 일반 심리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일체의 모든 이런 모습은 뭐다? 아웃풋이다. 그게 1번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에 나오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일반 물리학에서는 위치 에너지다. 홀로그램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구나, 홀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내가 실제로 보는 것들이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내 몸을 봤을 때 이것이 헛것이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헛것이다,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의 이론으로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삐뚤어지니까 다 뒤에도 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걸 말씀을 해놨다니까요. 일체의 모든 일체 유의법은 요몽한 포영 여러 영년전, 그렇지. 일체의 모든 이런 조건 지어진 모든 이런 모습은 뭐다? 여몽,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환희다, 꼭두와 같다. 왜 그렇게 경전도 읽어요.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 경전도 읽어요.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부처님 말씀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말씀하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혜원 보살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장혜원 보살님도 나도 아주 고도의 허공 안경으로 보면 둘이가 다 텅 비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예를 들면 과학 시간이나 우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내가 한다고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24시간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이론은 다 알아듣고 이해가 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때 혼동이 듭니다.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해된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그 뇌가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여기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가 그 칼럼을 썼는데, 난 그 칼럼이 지금도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가 뇌과학을 공부를 해보면 모든 사람의 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연과 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물체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받아들여서 이거를 거기서 좋다 나쁘다 뭐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삭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놔둬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그분이요. 전부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더라고요. 내가 다 다르면 다르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도 100% 아웃풋이라거든요. 100%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꼭 광전자의 형태로 들어와서 여 안에서 합성을 해서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다르면 전부 다르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같이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난 줄 모르고 약이 없나 봐요. 이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통분망견. 통분망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각자대로 또 다르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벼락망견. 그럼 요 분자는 요 업자하고 같습니다. 동업망견, 별업망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참 불교 공부는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 이 공부가 지금 이 컴퓨터 화면 지금 거기도 이 컴퓨터 화면 보고 계시죠? 지금은 누구를 봐요? 일시명을 보잖아요. 근데 싹 다른 채널을 해.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를 봐. 그럼 유튜브 화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KBS를 봐. 그럼 KBS 화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탕이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다? 똑같이 KBS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막 KBS만 있는 줄 알아. 똑같은 바탕에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 바탕에 뭐가 나타나요? 사막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허공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뭐도 돼요? 뭐 온갖 게 다 돼요. 나무도 됐다가 숲도 됐다가 산도 됐다 이래요. 집도 됐다가 같은 화면에 영상이 계속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중중무진이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봤죠?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서로 비추어서 그 비춘 것이 저기도 비춰지고 저기도 비춰져서 저기도 비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비추되 하나도 뭐가 안 된다? 거슬리지를 않는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하나도 거슬리지를 않아. 여기에 있는 것이 일로 비치고 그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게 절로 비치고 막 이렇게 비춰도 하나도 서로 걸고치지를 않아. 그거 왜 그러죠? 우리 지금 생각이 엄청난 연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생각이 다 연파예요. 파장이에요. 근데 하나도 서로 안 걸고치네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일공거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 비어있어. 그런데 비어있는 거를
어디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일gon거사님? 예? 빈 거를, 어떤 거를, 제일 빈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내 몸뚱이가 빈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빈 거를 알면 그대로 허공이 내 속에 있는데, 내 몸뚱이가 입으로는 비었다 비었다 하면서 그게 안 되면 나는 맨날 허공 속에 요만한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공리라는 것은 완전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되는 이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리를 요달해야 된다. 공연기와 공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난리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셨죠. 왜 그러냐? 360도,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연기와 공성이에요. 공리를 아는 거야. 왜? 공리 맨날 공리 하는데 내 몸뚱이 공리, 내 몸뚱이가 빈 거를 아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그래야 공부가 진척이 돼. 공부가. 안 그러면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내 몸뚱이 빈 거 모르면 다른 거 다 아무리 비워도 소용없어. 왜? 내가 맨날 관객인데, 내가 맨날 상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맨날 능과 소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가 더 이상 그냥 장벽이에요, 장벽.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예요. 그거만 되면 장벽을 뚫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